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배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크라이나 대 불가리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우크라이나는 예선 B조에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예선 C조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중으로 우크라이나는 월드컵 예선에서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핀란드전 승리와 함께 2위를 유지 중이기에 아직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핀란드와 보스니아에 비해 한 경기를 더 치렀기에 일단 마지막 경기를 승리를 하고 핀란드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평가전이지만 홈 일정이기에 전력 점검 차원에서라도 큰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을 것입니다. 야르몰렌코와 야렘척, 치간코프 등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이고 진첸코가 팀을 이끌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가리아는 한 경기를 남겨두고 조 3위지만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태리와 스위스가 승점 14점이기에 순위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리투아니아 원정에서 승리했다면 희박하게나마 기대할 만했지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세대 교체로 어느 정도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보리슬라프와 라도슬라프 등 쌍둥이 형제가 중원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데스포도프와 알리에프의 공격진도 전방에서 결정력 있는 한 방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우크라이나 승리를 보고 있으며 불가리아도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11월 일정에 대한 집중력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보스니아와 진검승부를 남겨두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경기력을 유지를 하며 원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진첸코와 치간코프가 공격을 이끌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무무무승부 지난 월드컵 예선전에서 보스니아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무승부만 4번이 나왔으며 상대 전력과 무관하게 앞서 나갈 힘이 잃었다는 방증입니다. 이곳은 후방 라인이 불안합니다. 꾸준히 실점을 내주고 있고 이번 명단에 카라바에프나 마트비엔코 등 유수의 자원들이 포함이 됐지만 조직적인 수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공격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력 자원인 야르몰렌코는 대표팀만 오면 맹활약을 떨치고 있고 야렘추크 마찬가지로 박스 안결정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활동량 역시 상당한 선수라 활용도가 높습니다. 물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득점 생산 추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화력은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축구 무승 패승 이곳은 공격 저항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일정을 꾸준히 처리하며 중원 약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노출을 하였고 일선 공격진 또한 동반부진에 빠져서 아쉬운 활약을 이어가는 데 그칩니다. 그나마 수비 조직력이 상당한 곳으로 대부분이 4-3-3 포메이션을 활용을 하는데 상대가 중원 라인으로 전진하는 것을 잘 제어합니다. 측면 수비는 3명의 미드필더가 빠른 커버 플레이로 공간을 막으며 전반적인 움직임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안정적인 경기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승률이 다소 낮은 건 사실이지만 체코, 프랑스, 보스니아 등 까다로운 상대들을 맞이해서 패하지 않는 흐름에서 이들의 저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승률이 다소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선전 요소들은 상당합니다. 기본적인 전력차가 확연한 데다 최근에 계속해서 득점 추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홈리점을 잡고 수비적인 안정을 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나 야렘축, 치간코프로 이어지는 확실한 공격 루트가 잔재하기에 그 안정감은 더욱 뚜렷해 보입니다. 주요 공격 자원의 이탈이나 전력적인 우세 구도를 감안했을 때 별다른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불가리아 최근 이어진 4경기 3승 1패로 페이스를 확연히 끌어올리는 구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전력적인 수준이 확실히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친선전에서 최근 조지아 상대로 4개 1패승 까다로운 슬로바키아와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대응 구도를 보이고 있기에 기대감은 상당합니다. 다만 특유의 기복은 역시 부정할 수 없는 변수로 원정에서는 최근 친선 3연패, 총 7실점으로 수비 대응력이 다소 뚜렷이 접히는 페이스입니다. 효율적인 대응 구도를 펼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어 보이는 시점입니다. 별다른 전력 누수는 없지만 전력 수준이 상대에 크게 못 미치는 구조로 기대감은 다소 떨어지는 곳입니다. 전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확실한 우세 구도를 잡는 우크라이나는 홈 2점을 안고 더욱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선 일정인 만큼 난전 구도가 유력하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일반승은 충분히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전력적인 우세를 갖추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상대방을 몰아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후 예선전이 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주력의 자원들을 많은 시간에 소화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입니다. 불가리아는 본선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경기를 실험적 성격으로 가져갈 공산이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중에서 지루한 공방전을 펼치고 끝을 내고 난 뒤 승부의 추에 있어서는 쉽게 기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혹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빠르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지고 있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그리스 대 스페인 축구와 관련하여서 그리스는 승점 9점으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페인은 스웨덴의 승점 2점 뒤진 조에서 2위이며 그리스는 스웨덴 원정을 패하면서 예선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을 하여서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를 한 이후에 다른 팀의 결과를 봐야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경기에는 주전 수비수인 하지아디코스가 빠지는 악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피아코스의 마수라스와 알크마르의 파블리디스크, 전성기에 들어선 공격진의 화력이 대단하고 솔리스와 림니오스 등 세대 교체의 주역들도 꾸준합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은 스웨덴에 패했기에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경기가 스웨덴과의 홈경기이기에 그리 비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소시에다드의 리그 1위를 견인한 웨아 사바러, 맨시티의 페란 토레스가 부상으로 이번 일정에 빠지지만 안수 파티가 건강하게 돌아왔고 모라타와 사라비아 등 해결할 선수들은 즐비합니다. 솔레오가 합류한 중원에는 부스케츠와 로드리 메리노와 가비까지 친구 조화가 잘 되어 있으며 지난달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프랑스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지만 유로 20 우승팀인 이태리를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스페인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 홈에서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지만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스웨덴이 이기면 2위로 밀리는 스페인이 경기에 더 집중하고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나 그리스가 공격진의 재능이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메리노와 부스케츠의 수비적 지원 속에 라이프치히의 올모와 웨스트햄의 포르날스가 공격을 주도할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 조에서는 3위로 패무승승패 지난 라운드 스웨덴전에서 0대2로 패하며 본선 진출길이 험난해졌습니다.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스페인과 4점 차이로 사실상 이번 라운드에서 패하면 짐을 싸야 하는 상황이기에 고비를 당겨서 승점 확보에 심려를 기울입니다. 이곳은 최근 공격 성과가 꾸준하게 나고 있는 곳으로 주전 공격수 파블리디스가 소속팀에서 맹활약하며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고 있고 미드필드진은 수비 집중 후 빠른 공격 가담으로 힘을 보탭니다. 하지만 후방 불안이 오히려 심각하며 원래 뒷문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비 개개인 실수와 압박 저하 등이 겹치며 위기를 반복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전 경기 퇴장으로 징계를 받은 차트지디아코스는 이번 라운드 출전이 불가합니다. 결장자는 차트지디아코스입니다. 다음으로 조에서는 2위인 그리스 스페인 축구팀입니다. 이번 명단에도 유수의 공격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야르사발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올모가 빠르게 회복을 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윌선은 다양한 공격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맞대결 전적이 신경이 쓰이는 곳으로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2승 2무 1패로 호각세를 보이고 경기 내용조차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한 골차 승부로 상대 굵직한 경기에 고전한 적이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지만 공격력이 살아난 그리스 공세를 쉽게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 수비수 양면에서 밀리는 구석이 없어서 승기를 잡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가 최근 맞대결에서 난전을 잘 가져갔으며 허나 저항 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하며 미워나에 그친 전적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 조 3위로 아직까지 본선 진출 기회가 남아있기에 동기부여는 잔재하는 상황으로 실제 대회 6경기 1패로 대응력은 상당 궤도로 이어오는 형세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패배 또한 없었으며 다만 한 가지 치명상을 입은 것이 문제입니다. 주포 파빌리디스 주비카스 등 저조한 일선 자원들의 활약을 대신해서 대회 최고 수준의 활약을 선보이던 바카세타스가 이번 경기에 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스 스페인이 두 곳에 있어서 그리스는 공격 전개와 마침표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하던 자원이었던 터라 전방에서의 공백감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연히 스페인의 강한 공세에 대한 대응 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대회 신성으로 떠오른 주축 공격 자원의 이탈 속보로 공격 전개는 물론이고 득점력 면에서 또한 큰 난항을 유발할 만한 공백입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은 대회 6경기 4승 1무 1패의 무난한 성적으로 2위를 달리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본선 진출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기에 동기부여 자체는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어지는 일정이 1위 스웨덴과의 경기이기에 이번 일정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100%의 전력을 가동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답답했던 대회 초반 흐름을 떼고 최근 주포 토레스 솔레르와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의 유기적인 활약이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2선 공격 전개의 무게감은 공백이 발생한 그리스에 비해서 확연히 앞설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를 상대로는 이미 지난 원정 맞대결 2연승 구도를 확보하고 있기에 그 기대감은 더욱 큽니다. 주력 공격 자원의 이탈이나 여전히 대체 자원들의 활약상이 안정적이기에 그다지 큰 공백음로 표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기본 전력 상승적인 우세가 이미 크게 두드러지는 형세로 특히나 최근 주포를 잃은 그리스는 그 공격 대응력이 현저히 하락할 공산이 큽니다. 오늘은 그리스 스페인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는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